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어기면 개인은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현재는 계도 기간이고요. 실제 단속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 더욱더 습관화해 주시고요. 자, 또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재개됩니다. 오늘부터 만 13세부터 18세 이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자, 독감 무료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상이신 분들은 꼭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기관을 설립할 때 의회가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부동산 세무상담 시간인데요.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세금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난달 국세청에서 주택세금 백문백답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골라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세분화된 업무를 담당하는 각 기관들, 이 기관들이 생겨나고 역할을 다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경기도의 새로운 기관 설립 과정을 통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조광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계속해서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많이 바쁘시죠? 네, 사실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예. 그것이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예. 자, 오늘부터 임시회기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 예. 예. 사실 오늘부터 제 347회 임시회가 오늘은 바로 13일부터요. 22일까지 시작됩니다. 예. 오늘 제1차 본회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회의가 열리고요. 예. 마지막 폐회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사실 용어 자체가 좀 낯설잖아요. 예, 예. 예. 먼저 언론 보도 등에서 보면 뭐 본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나눠져서 회의가 좀 열리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사실 우리 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요. 예. 1년에 두 번은, 그러니까 통상 6월과 11월에는 정례회라 해가지고 열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임시회라고 열립니다. 그래서 6월에 열리는 정례에서는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잘 쓰였는지 심의하는 결산이 주요 포인트고요. 예. 이제 올해 11월과 12월에 하는 정례회는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다죠 국감처럼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주요 의정 활동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 임시회는 조례에 따라 정해진 총 140, 우리 조례 140일 정도로 이제 회의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예. 정례회를 뺀 나머지 기간 동안 열리는데요. 통상 매달 한 번씩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나 추경, 그다음에 현장 방문 등 상임위 일정이 있고요. 예. 또 전체 위원이 모여 의결을 하는 본회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번 회기에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죠? 제 본의원은 그동안 이제 교육위원회 주로 있다가 예. 건교위로 넘어왔는데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요, 우리가 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로, 철도, 교통 등 건설교통 인프라 구축과 또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과 서비스 활동에 관한 사무를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최근 우리 이제 상임위 건교회 상임위에서 주로 다루고 한 이슈로는요, 버스 중경영자 확대와 경기고통공사 설립, 그리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에 대한 주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 분야가 또 있는데요. 건설 현장의 안전성 강화, 건설 분야의 청년 일자리 확충, 그리고 불법 하도급 근절,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차단하는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예. 최근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께 역점을 두고 있는 페이커 컴퍼니 단속도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하는 일이 많으시군요. 예. 예. 이번 임시회의 중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본회의가 있고 내일 아마 임시 안건들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예. 우리 상임위 해부된 안건들은 주로 오랫동안 우리 건설교통 분야에서 주요 핵심 이슈로 다뤄왔던 내용들을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코로나19로 번화된 운수 종사들의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내일 우리가 다룰 안건은 11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 의원의 김기창 의원님께서 지방에 가면 이제 보도는 있는데 길은 있는데 보도가 없어서 그 보도에 대한 설치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다는 재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고요. 예. 또 우리 김경환 의원님께서는 도로 하천 등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비 지원으로 인해 공사비와 지가 상승 등을 폐단하기 위해 막기 위해 용지 보상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정 조례안을 대표하셨습니다. 예. 또한 우리 이제 많이 이제 도로를 지나가시다 보면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재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오진택 위원님께서 또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물어보셨던 본 의원이 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택시, 화물차 운수 종사자 교육이 예전처럼 모여서 한 곳에 하는 집합 교육이 사실 힘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예. 경기도에 그 교통공사가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기관이 없었던 겁니까? 예, 그동안은 없었고요. 예. 당초 올 9월 말 목표였는데요. 현재 11월 말 설립을 목표로 제반 절차, 준비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도내 기관이 새로 생기는 문제도 도청과 의회가 좀 의견을 공유하고 나눕니까? 원래 나누어야죠. 예.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든가 특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등 공기업을 설립하는 단계에서는요. 지방의회의 역할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의 위원을 추천한다거나 관련 조례를 심의한다든가 출자금 동의 등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과정에서요. 지방의회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속에서 당연히 도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구조를 갖추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협력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을 좀 정리하면 설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의견을 나누고 좀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어떤 교통공사 설립 계획 단계부터요. 주로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예. 도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통공사 설립 연구 용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인 공사의 규모라든가 기능, 사업 등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후 이제 교통공사 설립 및 운행 조례안은 사실 올해 6월에 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7월 15일에 그러니까 올 7월 15일에 시행됐고 조례에 근거하여 이후 구체적인 공사 설립 절차들이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공사를 설립하려면 출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예. 동의안 심의도 같은 얘기인 6월에 사실 의결되었습니다. 약 한 3년간 185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지방채 없이 모두 일반 회계 예산으로 출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향후 이제 임명되는 공사의 사장을 비롯한 이사, 임원 추천의 구성에 도의회에서 3명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예. 향후 교통공사가 설립되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가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를 해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교통공사 설립은 결정된 상태고 지금 양주에 지어진다고요? 네, 결정 났습니다. 예. 우선 이번 경기교통공사 입주로 선정된 양주시의 축하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우리 경기교통과 설립에 관해선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문제가 제기했던 조례를 만들 때 조례 부칙 제6조에 임시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결정 이전에는 도의회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넣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좀 사실 문제가 지금 생긴 건데 사실 협의라는 말은 사실 동의나 합의의 의미를 담고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난 6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의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칙 제6조 협의 규정을 추가했던 것은 공사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 사실 많은 루머가 돌잖아요. 이미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다더라 식의 의혹과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라는 의미로 우리가 협의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국이 이번에 협의체 구성이나 협의 공문 하나 없이 단순히 통보식이 계획이라는 것에 도의회에 보내온 것이 전부입니다. 수시로 보고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은요, 보고와 협의는 당연히 다른 것이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명백한 조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공사 설립 조례안 시행을 7월 15일로 조례가 시행되어야 공사가 설립되고 관련된 조례에 명시된 절차들이 진행하게 되며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교통국은 7월 7일, 그러니까 7월 15일 이전인 7월 7일 임원 추천위의 도의회 추천위원을 조례 시행 하루 전인 7월 14일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에 따라 도의회 추천위원이 결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건교위에서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했던 경기교통공사 설립 과정은 많은 문제점이 남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종 입지 선정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번에 법률 검토 유료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도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무책임하며 관행적인 절차를 반복하는 교통부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따져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논의될 내용 중심으로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운수 종사자 교육 규정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운수 종사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운수종사자는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설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시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버스 기사분님들, 택시 기사님들, 화물 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우리 운수 종사분께 세 가지 교육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요. 첫째는 이제 보수 교육이 있고요. 보수 교육은 5년 미만 여객 운수 종사자와 10년 미만 화물차 운수 종사자가 연간 4시간 받는 교육을 말하고요. 둘째로는 신규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대로 그대로 문구대로 새로 채용된 운수 종사자가 받는 교육으로요. 2일간 16시간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운수종사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보수 교육과 별도로 8시간 정도 받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 규모의 운수업체의 경우 각자 회사에서 자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회사 자체의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제는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교통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의무 교육인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하반기 이제 지금 우리 의원으로서 핵심 뭐로도 지금 요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민의 삶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됐고요. 또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택시, 대중교통 등 서비스 향상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많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악한 건설 현장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 현장을 만들었는데 의정활동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조강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 이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되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리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왔을 때 오늘 어디 가십니까? 아니요. 의상이 어디 가시는 분 의상이요? 같은데. 예. 제가 맨날 그 요가 운동복만 입고 나오니까. 요가 선생인데 요가 그렇죠, 운동복 입고 그렇죠. 나오는 운동복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네. 여러분에게 오늘 좀 요가 매트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요가 매트를 소개하는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동작은 아니고요. 네, 오늘 예. 제가 준비한 그런 얘기가 요가 매트인데요. 최근에 청취자분께서 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고민이 담긴 사연인데, 예. 리씨쌤, 요가가 장비빨인가요? 요가가 장비빨인가요? 이런 네. 질문이 들어왔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육아가 장비빨이다. 육아요? 그렇죠, 육아. 예. 네, 아이를 키울 때 장비가 좋으면은 예. 육아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하다라는 의미로 육아가 장비빨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말처럼 요가도 장비빨인가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어떠신가요? 뭐 갑자기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아니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리씨쌤 꽤 오랜만인 거잖아요. 저요? 예, 좀 오랜만 아닙니까 이 생방송에서? 매주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매주 나오는데요. 유튜브로 박조샘님께서는 리씨쌤 반가워요. 얼마 만에 반가워요. 오시는지. 네. 명절 이후에 고향으로 귀향 가신 줄 알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HYY님께서는 보고 싶었어요. 기대됩니다 하셨고 네. 진호님께서는 나마스테라고 하셨고요. 또 YTN 청취율 1위 가자님께서는 최영진 아나운서님 간판 아나운서 만들어 줍시다. 사랑해요 형진 아나운서님. 갑자기 형진 아나운서, 간판 아나운서. 이 말 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문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고향 갔던 거 아니고요. 예. 다시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그렇죠, 네. 고된 육아를 좀 한결 편하게 만들어주는 육아 좀 아이템 마냥 네. 고된 요가 동작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좀 요가 아이템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바로 예. 매트인데요. 매트. 요가를 그냥 맨바닥에서 하지 않고 매트 예. 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매트가 좋으면 좀 비싼 매트. 예. 그래서 좀 질이 좋은 매트 위에서 하면 요가도 잘 되나. 그런 질문의 의미로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예. 요가는 매트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가는 매트와는 상관없다. 네, 요가 실력은 매트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사실 요가를 아사나 동작을 많이 생각하시고 요가 실력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요가는 뭐다? 요가요? 네, 요가는 네모다. 요가는 뭐다? 심신 수련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요가는 마음의 수련이잖아요. 좀 질문할 때 미리 좀 힌트를 주세요. 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시키려고. 네. 요가는 예. 우리 마음을 수련해주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에 집착하게 되면 이런 아이템들에 또 아무래도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의 수련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다른 거에 집착하지 마라. 네. 예. 그래서 좀 매트에 집착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좀 요가에 입문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요즘 또 홈트레이닝 많이 하시잖아요. 맨바닥보다는 매트 위에서 하는 게 좋으니까 매트 처음 사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몇 가지 좀 추천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예. 지금 많은 또 그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호님께서는 호흡. 호흡. 요가는 호흡이다. 그러니까 정의가 너무 많아서 제가 헷갈린 거예요. 오늘은 또 이제 매트, 요가 아이템에 이번 주는 초점이 이게 있었잖아요. 중요하다. 다음 주는 저게 중요하다 하니까 제가 헷갈린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오늘만큼은 예. 요가는 정신적 수련이다. 네. 아니 매트를 물론 집착하지 않아도 네. 그래도 좀 초보자들에게는 좀 이런 부분은 좀 잘 고르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마음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매트를 사시기 전에 지갑부터 확인을 하시고요. 가격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시중에 팔리고 있는. 예. 그래서 일단 적정한 가격선 한에서 일단 요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세 가지. 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께. 듣게. 네, 왜 웃으시죠? 아닙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두 번째, 휴대성. 예. 세 번째는 소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아니 문자 네. 5374번님께서는
최영진 아나운서님 목소리 잘 안 나오게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요가 없냐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요가들 많은데요. 제가 천천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일단 첫 번째 두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두께가 정말 다양해요. 예. 얇은 매트도 있고요. 좀 폭신폭신한 그런 두꺼운 두께도 있거든요. 일단 요가 수련이 주 목적이시라면 4mm에서 6mm의 그런 매트를 추천드립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요가 매트가 너무 얇아도 무릎이나 관절이 매트에 닿는 부분이 아플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또 너무 두꺼워도 요가 동작 중에 일어서서 하는 동작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 형진 아나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그런 동작들을 하기에는 두꺼운 매트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은 4mm에서 6mm가 좀 적정하고요. 만약에 내가 요가 수련이 주 목적이 아니다. 그냥 집에서 나는 앉아서 좀 홈트레이닝? 좀 누워서도 홈트레이닝? 이런 거 하고 싶다 하시는 예. 분들은 두꺼운 매트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그냥 누워서 자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두꺼운 매트 강추합니다. 저는 두꺼운 매트 사야겠네요.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헤라님께서는 여럿이 쓰는 그 요가 매트는 비위생적이어서 매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매트가 밀리는 경우에는 동작이 잘 안 돼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네. 그게 두 번째 그 휴대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두 번째 기준이 이 휴대성이잖아요. 예, 예. 휴대성이라는 게 가지고 다니기 좋은 거를 말합니다. 휴대성이라는 게 이게 매트가 가벼우면 휴대성이 예. 좋고 매트가 무거우면 휴대성이 나쁜데요. 사실상 이 밀리기 쉽다라는 게 매트가 가벼운 걸 말해요. 예, 예. 그러면 휴대성이 좋으면 매트가 가볍고 밀리기 쉬운데 그러면 이런 매트는 안 좋은 건가? 그렇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 만약에 내가 집에서만 요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집에서도 했다가 요가원에도 매트를 예. 가지고 가서 요가를 하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밖에 날씨가 좋을 때 사람 없는 그런 예. 공원에 가서 매트 가지고 가서 하고 싶다.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요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은 매트가 얇은 거, 그런 가벼운 매트, 예. 그런 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휴대성 좋은 매트들 사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그냥 집에서만 내 방에서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좀 휴대성이 나쁘더라도 예, 예. 무거운 매트를 사셔서요. 그런 매트들은 일명 매트빨, 예, 예. 밀리지 않는 매트이거든요. 그런 매트를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쉬운 동작 말고 초고난도 동작을 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머리 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꾸로 하는 동작들이 예.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요가 매트 두께와 좀 휴대성으로 고르시고요. 소재는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는 겁니까? 네, 오늘도 3분 요가니까 네. 또 오늘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제가 소재는 흘렀어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3분 요가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보시면서 동작 따라해 주시고요. 2부는 부동산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어려운 세금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이런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달 국세청에서 주택세금 백문백답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 좀 늦게 보내시면 상담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 우병탁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도 좀 완화돼서 예. 지내기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화요일이 가장 좀 힘든 네.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아무래도 주로 돈 관련된 게 화요일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또 부동산 세무라고 하면 네. 많이 좀 어렵잖아요.
네, 실제로 고객들 상담하실 때에도 굉장히 좀 설명 들으셔도 예. 여전히 좀 복잡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 다만 그래도 최근에는 세금 공부를 좀 많이들 하시는 경향이 맞아요. 좀 있어서 이해는 많이 높아져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자리를 바꿔봤습니다. 원래 제 네, 우편에 좀 계셨는데 그렇죠. 자리가 바뀌었네요. 자리가 네. 바뀌면서 마이크 위치를 잘 잡고 계시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소리가 좀 마이크를 좀 정면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 주택세금 백문백답을 내놨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해설집이죠. 해설 자료가 필요할 정도로 세법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특히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많이 복잡해졌고요. 예. 국세청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국민들이 사항별로 세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놨습니다. 예. 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자료를 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 해설 자료가 필요할 만큼 복잡해졌다는 상황 자체는 다소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니 얼마나 복잡하면 해설 자료가 나오겠습니까만 네. 일단 백문백답 중에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이번 백문백답은 양도세, 종부세, 법인세, 지방세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주로 주택에 관한 세금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워낙 양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양도세 부분인데 첫 번째 질문이 분양권 관련된 겁니다. 질문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세요. 네, 굉장히 많이 복잡해진 부분이라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내년부터 새로 사는 분양권부터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았을 때 이 사람이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비과세되거나 혹은 다주택으로 중과가 되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 상태인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이때 분양권의 경우에는 원래는 집이 지어질 때까지는 아직 권리인 상태고 집이 아닌 것으로 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분양권, 집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걸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분양권을 사는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살 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용 시점을 이미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분양권을 사시는 경우에만 그 분양권부터 다른 집을 팔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한마디로 소급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는 분양권은 이제 집수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은 뭐 분양권 주택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는데 저희도 몇 번 문자를 참 많이 소개해 드렸었죠. 있었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한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내놓은 답변이고요. 분양권에 대한 사례가 이 첫 번째 질문이 된 것도 바로 그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양권을 갑자기 집수에 포함시킨다고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많이 혼란스러웠고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밝힌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질문에 또 있는데요. 그 9번 질문에 보시면 21년 3월 2일에 분양권을 새로 샀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양도할 때 이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 송파구에 집이 한 채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21년 3월 2일에 대전 유성구에 분양권을 새로 산 경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집을 양도하게 되면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분양권을 21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3월 2일에, 내년 3월 2일에 샀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서울에 한 채, 성남에 한 채, 대전 분양권 한 채까지 총 3채의 집이 되기 때문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집을 팔 때는 3주택으로 중과가 된다. 바로 이런 경우가 이제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설명은 아주 잘 해주셨는데 여전히 좀 복잡해요. 네, 뭐 사실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언제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집이 몇 채인 상태에서 했는지, 어떤 집을 파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서 역시 좀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분양권이 다른 집을 팔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분양권을 팔 때는 어떻게 좀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분양권을 새로 샀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집을 팔 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그 분양권을 상황에 따라서는 분양권 상태로 샀다가 다시 되팔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요. 참 이 분양권을 팔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양도세 3번, 백문백답에서 3번 질문인데요.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이상 갖고 있던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 분양권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지역과 상관없이 즉 조정 대상 지역인지 비조정 대상 지역인지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2년 이상 그러니까 즉 꽤 오래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60%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중과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역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파실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팔 계획 있으신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그렇죠. 하셔야겠네요. 하루 차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어렵네요. 역시 어렵죠. 아니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세와는 좀 달리 취득세에서는 또 다르다면서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좀 복잡한데 지금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양도를 할 때, 즉 분양권 자체를 팔거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이 집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었는데 이게 이제 양도세 말고 취득세, 그러니까 팔 때 말고 이제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길 때에는 판단이 또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도 틀리고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이번 그 백문백답에서는 취득세 쪽 9번 질문에 나와 있고요.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살 때는 취득세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실제로 준공이 돼서 주택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된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다만 이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다른 주택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즉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사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새로 하나를 더 살려고 하더라라고 하면 이때는 역시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분양권 자체가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사료 사는 것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득세에서는 올해 8월 10일 이후에 산 것부터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취득세에서는 양도세와는 다르게 올해 8월 10일 지금 이제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8월 12일 이후에 산 것들은 다른 집을 살 때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그 분양권도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취득세가 또 역시 중과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사는 것부터 적용이 되고 취득세는 올해 8월 10일 이후에 새로 산 분양권부터 집세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네, 더 당황스럽죠. 네. 아니 같은 분양권이라도 양도세 계산할 때와 취득세 계산할 때가 다른 건데 이게 좀 정말 복잡하고 이 시간만 되면 이 진행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사실은 들어요. 어느 분이 들으시더라도 똑같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런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본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분명하게 느끼시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번에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취득세는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국세청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 백문백답을 발표하면서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작성을 해서 이 백문백답을 내놓게 됐다.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할 건데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지금 바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이어가죠. 네, 7040번님께서 서울과 경기도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입니다. 한 채 정리를 고려하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고민입니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세율이 더 올라간다는데 세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실제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2주택이신 경우에 양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에는 6에서 42%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내년 5월 31일 전까지는 기본 세율에서 내년 5월 31일 전까지
팔게 되면 10%가 더 붙습니다. 세율이 16에서부터 52%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 6월 1일 파는 시점이 6월 1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각 구간별로 2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세율이 26에서부터 62%까지 오르게 되는 굉장히 커지는 결과가 되고요. 금액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가령 어떤 집을 2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차익 5억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5월 말 전에 팔 때는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하루 차이로 6월 1일 이후에 팔게 되면 2억 7천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하루 차이로 한 5천만 원 정도 더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주택 많이 갖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팔 거면 5월 31일까지는 기한을 좀 더 줬으니 빨리 5월 30일 전에 팔아라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0957번님, 18년 9월 13일에 잔금 치르고 입주한 새 아파트입니다. 입주 시 비조정지역, 그 이후 조정지역 투기지역으로 변경됐는데 취득 당시 2년 보유, 양도세 면제였는데 계속 바뀌어서 헷갈립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취득 당시 비과세 요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산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있다가 팔면 실제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가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도 해야만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다. 입주할 때는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뀌어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까? 처음에 들어가 사실 때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했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보유만 해도? 예, 맞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인 상태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548번님. 취득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에 10년 전에 아파트 구입한 한 채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일산에 2년 전에 분양받은 분양권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산에 분양받은 취득세는 일반 과세에 해당됩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때는 지금 8월 10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8월 10일 이전에 분양권 계약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 분양권이 나중에 집으로 바뀔 때 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제 집을 여러 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이전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 세율로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일반 세율은 1에서부터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960번님, 저는 파주에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성남에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를 내서 월세를 한 채, 전세 한 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내년에 팔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구분이 조금 다소 애매한데요. 이걸 이제 집으로 임대를 주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남에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집, 그다음에 성남에 있는 오피스텔 2채가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계시다면 집처럼 양도세에서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3주택으로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질문을 제가 온 걸 전해드리면서도 이게 무슨 질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질문을 주신 당사자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일이라서 조금 더 이해는 높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2022 2주택자인데 한 채를 먼저 팔고 이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도 팔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을 더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한다는데 맞는 말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이것과 관련된 법 개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집을 순차적으로 다 예를 들면 3채를 갖고 있는데 2채를 먼저 팔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 한 채를 팔 때는 바로,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을 팔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팔더라도 그 마지막 집을 파는 시점에서는 앞전에 있었던 집이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집이 한 채인 상태에서 판게돼서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막힌 거고요. 이제 집을 3채인 사람이 순차적으로 첫 번째 집 팔고 두 번째 집 팔고 마지막 남은 집을 팔 때는 그 직전, 그러니까 즉 두 번째 팔았던 집 을 팔고 나서부터 추가로 2년을 더 갖고 있다 팔아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년 더 갖고 있다가 파셔야 됩니다. 2년 더 가지고 있다가. 네, 맞습니다. 4145번님, 인천의 오피스텔을 8년 전에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준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다가
2년 전부터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고요. 임대사업자는 말소됐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집을 살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새로 사는 집이 흔히 얘기하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라면 임대주택이 말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중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3주택으로 중과될 경우에는 12%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보시고 새로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8602번님, 서울의 1세대 1주택입니다. 보유 기간은 20년인데 거주는 처음 2년밖에 못했습니다. 시세가 9억 원이 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바뀌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보유 기간이 충분히 오랫동안 보유를 했으면 거주는 최소 2년만 했다라고 하면 1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높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연 8%씩 최대 80%까지 그걸 온전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의 경우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연 4%, 그다음에 거주 기간에 따라서 연 4%. 그래서 최대 80%인 거는 동일한데 이제 지금처럼 올해처럼 2년만 거주하고 보유만 오래 했다고 해서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보유도 오래 하고 거주도 오래 해야, 즉 다시 얘기하면 80%의 장특 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도 해야만 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강화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복잡한데요. 1225번님. 19년 3월에 안산 단원구 조합 입주권 구입했고요. 19년 6월에 안산 단원구 조합 입주권 잔금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19년 10월에 안산 상록구 분양권을 구입했고요. 20년 11월 안산 상록구 분양권 잔금 후 입주 예정. 20년 11월 기존 거주 중이던 안산 단원구 주택 임대 후 21년 7월 매도 예정입니다. 이때 안산 단원구 주택 실거주 기간 2년이 안 돼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대로라면 안산 단원구를 사셨던 거는 19년도 입주권은 19년 3월에 구입을 했고요. 19년 3월에 구입을 하셨다. 그렇다라고 하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 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취득하셨을 시점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거주는 하지 않으셨더라도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2년이 안 돼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쭤보셨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오늘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묶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 우병탁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거듭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